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1월 9일 시험 대비해서 선생님이 적중 강의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 적중 강의와 그리고 선생님 12월 총평 통해서 우리 1월 시험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2월 6일 총평 강의는 선생님이 컴퓨터 시험 IBT 시험을 보고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몇 명의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다행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어휘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이제 정답을 적었었는데, 하나 이거 몰라가지고 좀 망설였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 듣기, 독해, 쓰기 한번 보실게요. 듣기 지문이 좀 짧았어요. 특히 듣기 제1부분. 그래서 충분히 잘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상태 상황과 동사에 관련된 문제가 총 29문항 나왔어요. 지난달 28문항 나왔는데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직업, 장소, 명사, 대상 요런 것보다 절대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험에서 듣기 제3부분이 완전히 상은 아니에요. 중상 정도 보시고 제일 어려웠을 거라고 선생님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 외에 독해 문안을 써요. 충분히 4급 어휘를 충분히 복습해 주셨고 해커스 교재로 학습을 해주셨다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요. 자, 여러분 선생님 이번에 쓰기 제1부분 풀면서 이거 실화야? 정말? 정말 이거 4급 문제 맞아? 너무 쉬워가지고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거의 여러분들한테 현강에 기출문제만 200문제를 풀어봐요. 그 기출문제는 난이도 하, 중, 상 모든 문제를 커버하는 문제들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하고 가신 분들은 오늘 쓰기 제1부분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술술술 풀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아주 기분이 좀 많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근데 이 부분에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 모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뭔가를 잘했어. 그럼 엄지쳐. 이건 우리 자동발사 1탄에 있는 표현이에요. 훌륭해요. 짠빵, 빵. 이 단어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빵 몰라가지고 어떤 예문을 썼어야 됐을까 고민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쌤이 예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쓰기 제2부분도 선생님 5개 중에 4개 적중. 요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항상 듣기 제3부분은 단문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빼고는 무난한 수준의 문제들로 이루어진 12월 6일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듣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작과 상태에 관련된 문제가 총 몇 문항이 나왔다? 29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쌤이 매번 총평에서 당부드리겠지만 단어만 외우지 마십시오. 표현으로 공부하십시오. 어떤 주제별로 요런 언어 환경에서는 요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 요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훨씬 용이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상태상에 관련해서 와, 너 오늘 진짜 옷 정식적으로 차려입었는데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 대사관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서 비자를 신청하다. 요게 정답이었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취반,签证 요런 표현들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새로 신입 들어온 채용된 직원이 어때요? 우수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인내심이 없어요. 좀 더 지켜보십시다. 이렇게 여기서 인내심이 없다. 매여 나이신 이런 표현들 나왔고요. 자, 기침이 너무 심하게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요 라고 하니까 갔다 왔는데 약을 먹었는데 아직 호전이 없네요. 좀 더 심각해지면 다시 병원에 가봐야 되겠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제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원에 한번 가다 취이유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쌤이 정답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4급에서 제일 중요한 어휘, 듣기뿐만 아니라 독해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어휘들이 뭐라고 여러분? 명사, 동사, 형용사. 그래서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단어를 배울 때 그 단어가 듣기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독해만 나올까요? 쓰기에만 나올까요? 아니요. 여러분 총평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난달에 나왔던 어휘들이
다른 영역에 나와요. 자, 쌤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11월 총평에서 요런 어휘들이 적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11월 총평에서 알려드렸는데 듣기만 나오지 않고 이번에 어순배열에서 여러분 뭐가 나왔다고요? 똥쭈어가 나왔어요. 그럼 똥쭈어 나오면 누구랑 같이 외워야 된다? 표준적이다, 표준. 이번에 어순배열에서요. 너의 동작이 그다지 표준적이지 않아. 你的动作不太标准. 요런 거 나왔어요. 틀리시면 안 돼요. 어휘를 모르고 이 어휘들이 어떤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어휘에 접근하는 방법. 동작이 표준적이다. 动作标准. 요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적중, 쓰기에서. 자, 두 번째. 여러분, 이거 쓰기체 이 부분에 나왔어요. 선생님 부교재 보면 먹는 대상, 직업군, 마시는 것들, 동물 이렇게 다 분류시켰거든요. 먹는 대상, 지난달에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과자, 빈간이 나왔었어요. 이번에는 오리고기 나왔습니다. 가오야. 요거 나오면 어떤 동사 써야 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한번 먹어봐. 내가 만든 오리고기를.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달 독해에서 맛이 나왔어요. 왜 있다? 요런 게 나오니까 쓰기제 이 부분에서 음식이 나오면서 와, 당신이 만든 오리고기 맛이 꽤 괜찮은데요? 괜찮죠? 你做的烤鸭味道真不错.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 다 있는 줄 아세요? 해커스 교재 합격 피치 1번부터 13번까지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쌤이 학원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학교 피치 1번부터 13번까지는 몇 번씩 돌려보라고 정말 푸시를 많이 하거든요. 요렇게 나왔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듣기에 나왔던 어휘들이 비단 독해에 나왔던 어휘들이 다른 영역에 나오지 않냐? 아니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월 시험을 보실 때 선생님이 총평 강의를 보고 여기에서 강의해드리는 어휘들만큼은 꼭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매달 강조해드리는 말이죠. 그래서 꼭 외우고 가셔야 되고 적중했습니다. 자, 이번에 어순배열 시험에 여러분 내가 겨울방학에 계속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겨울방학 나오면 여름방학 듣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반되는 어휘로서 한자, 수자 이런 거 외워주실 수 있어야 했고요. 자, 여러분 집을 구하는 대화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지난달 총평에서 말씀드렸죠. 집이 나오면 뭐가 나올 것이다? 아, 가격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한지 편리하지 않은지의 여부, 주방이나 거실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도 그랬어요. 교통은 편리한데 交通方便. 그런데 말이야. 주방과 화장실이 작아.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요. 교통이 편리해. 交通方便. 쌤이 交通方便은 너무 쉬워서 제시해드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주방, 주방. 그래서 집을 구하는 제시어가 나왔을 때는 같이 나올 수 있는 단어별로, 표현별로, 주제별로 공부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화장실 뭐 있었습니까? 손에 씻는 칸이라고 해서 쌤이 몇 개월 총평 동안 계속 듣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런 어휘들 한자 사실 못 적어도 돼요. 근데 화장실 중국어로 못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화장실을요. 卫生间, 洗手间도 나오지만 위생칸이라고 해서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卫生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洗手间, 卫生间까지 같이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집을 구할 때 같이 나올 수 있는 대화를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단어 뭐예요? 교외, 외곽, 변두리, 郊区. 자, 일치불일치를 판단하는 문제 요런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住在郊区看病不方便. 여러분 먼저 보기를 해석하셔야 되잖아요. 교회에 살면 진료받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자가 그랬어요. 교회에 살면 空气很好. 공기는 좋지만 上学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나 看病 진료를 받는 것이 不方便 편리하지 않다. 그럼 일치불일치요? 일치. 그래서 郊区라는 단어를 해석을 못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성조 발음으로 읽어볼게요. 郊区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달에도 나왔습니다. 인쇄기 뭐 있었어요 여러분? 프린터기, 나인지. 프린터기가 고장이 났어요. 이거 빨리 얼른 복사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바로 사람이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대화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언급이 됐죠. 듣기 제2부분이었습니다. 다인지 화일러 이런 것들 나오고요.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듣기 시험에서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 못 들었을 것 같아.
현지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자, 장소에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2개 나왔는데요. 우체국이 하나 나왔고 이발소가 하나 나왔어요. 자, 우체국은 여러분 요쥐가 나왔고요. 이발소는 여러분 리파디엔 장소에 관련해서 2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동작, 상태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 우체국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물건을 딱 가져놓으면 이 QR코드로 인식을 시켜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싸오마 요런 거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扫一下这个码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扫码만 외우시면 안 되고 이거 학생들한테 무조건 가르쳐줘야 되겠네 라고 해서 扫一下这个码 이게 이 번호에다가 스캔을 좀 해주세요란 말이에요. 扫一下这个码 일단은 나왔어. 스캔하는 장면. 그리고 쌤이 주소 안 넣었어. 너무 많이 나와서 상세한 주소도 적어주시고요. 이런 거 딱 나왔으니까 장소 어디? 요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현지에서 쓸 수 있는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국은요. 그냥 스캔만 딱 하면 상품 그거 딱 가지고 가서 스캔만 딱 되면 다 나을 수 있고 다 살 수 있어요. 즉 음식점 가서도 음식면 얘기하지 몰라도 QR코드 딱 꺼내면 인식시키면 다 주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扫一下这个码 그래서 저는 사극 공부할 때 학생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사극만 공부하면 뭐 할 거예요? 일단은 회화가 돼야 되죠. 말이 돼야 되죠. 그래서 좋은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은 많이 외우라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사극 자격증 따면 응당 여러분 말하기 실력도 향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기 공부하는 게 참 재미더라고요. 현재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고의 전환 듣기 어렵긴 해요. 그런데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 듣기를 좀 즐기자고요. 그래서 이런 회화적인 표현들을 내가 많이 읽고 듣고 외우면 내가 듣기 안 듣고 싶어도 들려요. 즉 말이 되면 회화가 되면 듣기 됩니다. 독해가 되면 독해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연습을 하면 뭐가 된다? 회화가 됩니다. 그래서 듣기, 독해, 쓰기를 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다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싸우마 이런 표현들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체국이라는 선생님이 가지고 왔고 자 할아버지께서 새로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비밀번호 미마. 그래서 할아버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며칠 전에 휴대폰을 사줬는데 삼촌이 알려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라고 하니까 삼촌한테 전화해봐야 되겠네요. 아이가 연이어 할 수 있는 동작은 게이수수다電話 이런 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 미마 이런 것들은 꼭 알고 하셔야 되겠죠. 사극 필수 명사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29개가 2부분과 3부분이 총 35문항이거든요. 거기서 29개가 동작과 상태에 관련된 문제였다면 명사에 관련된 장소나 직업이나 뭐 먹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6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우체국 요지 나왔고 작가 조어지야 그 다음에 이발소 가서 리도안디얼 이런 거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맨날 여러분들 리파 이거만 외우시거든요. 리도안디얼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자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있습니다. 리파디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번에 모임이 있는데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준비를 못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과일이었어요. 수이고 이런 거 나왔고요. 이런 명사들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남편이 생일인데 왜 안 와요?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미리 전화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하느라고 그럴 시간도 여유가 되지 않았어. 기다리고 있잖아 아이하고 제가 미안해 빨리 정리하고 갈게. 오늘 남편은 생일이다. 今天生日 요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마치 시험 보고 계시는 거 같죠? 여러분 그래서 요런 사급 필수 어휘들을 먼저 단어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듣기를 통해서 듣기 스크랩 내용을 통해서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으로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캔하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扫一下这个码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리도안열 이런 것들이 이번 듣기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 아마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요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독해 선생님이 몇 개월 전에도 휴대폰 결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독해에 나오면 이런 독해 문제들이 듣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읽는 연습을 하라고 강조해드렸습니다. 휴대폰 결제는요. 手机付款이에요. 그러면 手机付款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초창기 유행할 때 사용할 때 언급이 됐지만 지금은 워낙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결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결제하는 거,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거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해서 付款 안全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휴대폰 결제를 하게 되면 현금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니겠죠. 이게 단문에 나왔는데 학생들 이게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요런 단어 어렵습니다. 이게 없을 무자거든요. 현금 들고 다녀요? 선생님 현금 하나도 없어요. 현금 안 들고 다녀요. 거의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현금이 없이 생활을 한다. 그래서 无现金 生活 요런 어휘들이 단문에 나왔습니다. 아, 쌤 그래서 제가 요런 걸 몰라가지고 빨리빨리 못 들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문은 마찬가지고 두 개의 보기를 확인하고 듣는 것이 훨씬 쉽게 용이하게 정답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중국 사람들이 휴대폰 결제를 하느라 手机付款을 하느라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고 현금 없이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无现金生活 그래서 지금은 휴대폰 결제가 굉장히 안전합니다. 付款 안전 이런 단문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가 나왔냐면 우리 컴퓨터 게임이 나왔습니다. 电子游戏 이런 거 종종 컴퓨터 게임 하고 나면 스트레스 좀 풀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能让人愉快 유쾌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컴퓨터 게임은 电子游戏는 부모님의 돌봄이 적은 아이들이 더 많이 하더라 이런 단문의 문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으로 기억하셔야 되겠죠. 컴퓨터 게임을 어떤 표현을 쓴다? 电子游戏 이런 표현들 응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사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1월 시험 보시기 전에 쌤이 강조해드리는 어휘들은 꼭 암기해보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쌤이 아까 남편이 생일이다 라고 했을 때 미안해. 내가 당신과 연락할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다. 이거 지난달 듣게 나왔었어요. 라이더지. 근데 시간적 여유가 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매일 라이더지 듣기에 많이 나오는데 어순별 문제에서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어순별 문제에 나오면 굉장히 난이도 상해 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돼요.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다. 라이더지.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다. 매일 라이더지. 자, 지난달 총평에 선생님이 뭐 강조해드렸습니까? 흥분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독해에 지난달에도 싱펀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동일한 어휘 싱펀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사급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독해편에 동사, 명사, 형용사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합을 앞두고 이 여자가 조금 긴장을 했대요. 지문에는 요디알 진짱이 나왔어요. 근데 보기에는 요디알 대신에 바꿔서 요시에 진짱 이런 제시어가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만 살짝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보기를 하고 들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긴장을 하다. 요시에 진짱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지난달 우리 듣기 시험에 이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칭찬을 받는 아이가 우리 질책을 받는 아이들보다 훨씬 용감하다 이런 제시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듣기에 역시 우리 칭찬하다 비아오양과 그리고 비난하다 피핑이 그 부분만 살짝 바꿔서 나왔습니다. 항상 칭찬만 해주면 안 돼요. 이게 나왔어요. 피아노를 배움에 있어서 항상 야단만 치면 안 돼요. 약간의 칭찬을 해줘야지만 자신감이 생깁니다. 딱 정반대로 나왔죠. 그래서 보기에는 벼양이 나왔으나 지문에는 뭐가 나왔다 여러분? 피핑이나 벼양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해 주실 수 있고 이렇게 상반되는 어휘로서 같이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됐습니다. 칭찬하다 벼양, 그 다음에 비난하다 질책하다 피핑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화상에서 택시를 잡아 타다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택시를 타다가 너무 어려우세요. 그러면 버스를 타다. 坐 공공汽车 배우셨죠? 여러분 현재에서는요. 공공汽车를 안 써요. 이번에 보기에는 坐 공공汽车가 나왔어요. 그런데 음원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버스를 타다 公交车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버스를 타고 갑니다. 坐公共汽车过去. 하지만 음원에서는 뭐가 나왔다 여러분? 坐公交车 이런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버스 타고 가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택시 타고 가자. 여러분 택시 타고 가다를 중국어로 어떻게 하죠? 坐出租车라는 표현밖에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선생님이 2020년 상반기 총평에서 상반기 총평의 특징은 해화상에서 쓸 수 있는, 현재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坐出租车 대신에 어떤 표현이 나온다 여러분? 택시를 잡아타다, 打车. 그래서 중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없던 분들은 이런 打车라는 제시어에 대해서 전혀 학습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쌤은 자동발사 2탄 할 때, 해화 공부할 때 현재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 坐出租车뿐만 아니라 打车도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께서 학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다 坐公共汽车 뿐만 아니라 坐公交车 혹은요 택시를 잡아타다 打车 이런 것도 알고 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원하다, 채용하다 너무 중요한 4급 어휘였죠. 자, 2개 다 나왔습니다. 지원을 할 때는요, 应聘时将来的计划, 장래의 계획에 대해서 단단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기의 전공 얘기도 하고요. 이 직업에 대한 인식도 얘기해야 되고요. 향후의 일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치불일치, 일취. 그래서 반드시 보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잉핀, 그 다음에 짜오핀 이런 단어들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같이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다이어트하다. 요즘에는요,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사람들마다 다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좀 이따 쌤 3번에 넣어드릴 것 같은데, 마르면 마를수록 아름다운 건가요? 여자가 그렇게 딱 던져요. 그래서 너무 제일 마지막에 10번에서 내가 크 웃었어요. 그래서 减肥가 건강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이건 개인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 문제를 고려를 해서 해야 될 사람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하사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었어요. 일치였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하다, 减肥 이런 거 나왔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취医院 할 때 병원에 갔는데 왜 갑니까 여러분? 기침이 심해서 咳嗽 이런 단어들 알고 가실 수 있어야 됐고요. 아까 한 사람이 채용된 사람이 우리 우수했으나 요시오 우수했으나 뭐가 없다? 인내심이 없다. 没有耐心 이런 게 정답이 될 수 있었고요. 자, 선생님이 아까 언급해드렸던 要去 가서 办签证 비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입었을까요? 꾸몄겠죠. 다 办的 정식적이다. 正式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듣기에 응용을 하셔야지만이 정확한 정답을 빨리빨리 잡아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급 시험에는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동사, 명사, 형용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듣기에서 정말 많은 학우님들께서 어려워하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는 단어만 외운다고 그랬어요. 쌤이 아까 해결책 알려드렸어요. 단어만 여러분들 외우지 마세요. 주제별로 언급될 수 있는 어휘들을 같이 외우고 단어만 외우기보다는 표현으로 같이 공부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80%라면 20% 정도 보충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중국어는요, 고정 형태라는 게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고정 형태가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 곧 뭐뭐일 것이다. 快要了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정 형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요. 있는 그대로 해석이 되지 않아요. 자, 오늘 고정 형태 3개나 나왔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설마 마르면 마를수록 아름다운 건가요? 아까 减肥에 관련해서 화자가 설마 그런 건가요? 화자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에 A, 유에 B. 선생님 이걸 왜 강조할까요? 요런 게 듣기에 나오면 어디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100%다? 2021년 어순배열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거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끈어있게 할게요. A 하면 할수록 B 하다. 이런 고정 역시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르면 마를수록 아름다운 건가요? 越瘦越美 설마 그런 건가요? 难道越瘦越美吗? 이런 형식 알고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고정 형식, 듣기도 많이 나오는 A 하면 할수록 B 하다. 당연히 독해도 나옵니다. 유에 A, 유에 B 이런 거 알고 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조금의 힘도 없대요. 그러면 조금의 명사도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어순별 시험에 나왔었어요. 학생들이 이런 문형을 몰라서 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명사도 없다.
一点秒差都没有. 나 돈 조금도 없어. 一点钱都没有.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의 힘도 없어. 一点力气都没有. 이런 문형을 모른다면 해석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듣기에선 이런 고정 형식들이 벌써 3개나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비밀번호조차도 잊어버리셨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명사조차도 여러분 이번에 독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명사조차도 면, 리엔, 명사, 또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비밀번호조차도 리엔 미마도 잊어버리다, 왕지 이런 형태. 그래서 A 하면 할수록 유에 A, 유에 B. 조금도 명사가 없다. 一点명사都没有. 전부 다 어순별 시험에 나온 바 있는 예문. 그리고 마지막 명사조차도. 여러분 요런 거 쓰기 제1부분에 어순별 나오면요. 리엔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선생님 느낌에는 리엔도 어디에 나올 수 있다? 빈칸 채워넣는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비밀번호조차도 잊어버리다. 리엔미마도 왕지. 이런 거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아까 경기를 앞두고 긴장된다 그랬어요.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긴장하지 마요. 우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경기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경기에서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위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말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예문 중요한 게 표현이 사실 이거 독해제 우리 3부분 단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독해 단문을 평소에 많이 읽는 연습을 하신 분들 그리고 선생님 이거 적중 강의할 때 종종 넣어드리는 지문이거든요. 이런 것들 보신 분들은 요이 띠이 비사이 띠二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울레 총리가 얘기했던 말이에요. 요이 띠이 비사이 띠2 이런 표현들을 알고 하실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듣기에서 쌤이 다소 여러분들이 왜 안 들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단어 모르면 당연히 안 읽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주제가 나오면 표현으로 같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을 같이 외우지 않았었으면 듣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런 고정 형태 몰랐으면 아예 이 덩어리 자체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어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 형태도 쓰기 제1부분 어순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같이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듣기는요. 반드시 무엇을 확보해 주셔야 될까요? 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반드시 보기를 먼저 보시고 내용을 들으면서 똑같이 나오거나 바꿔서 나오거나 아니면 상반되는 표현들을 체크를 하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의 내용을 듣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여러분? 수어 위주로 핵심 키워드를 잡는 연습하고요. 여러분 1200개 단어성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상황별로 주제별로 어휘를 분류해놨기 때문에 자주 쓰일 수 있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숙지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서 상황별로 제시될 수 있는 어휘들을 꼭 같이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였어요. 자, 넘어갈게요. 독해. 이번에 쌤 독해 난이도 중. 정말 좀 쉬웠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동사, 명사, 형용사 일부분에 많이 나오고요. 그럼 이번에는 부사, 접속사 등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휘가 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또 지금 독해 제1부분에 지난달 11월에 나왔던 문제를 제시어를 좀 가지고 왔어요. 후허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쓰기 제1부분에 어순별 문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듣기에서 지난달 듣기에 나오면 이번에 나올 수 있어요. 지난달 독해에 나오면 이번에 다른 영역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강조를 되게 많이 해드렸거든요. 보세요. 나오는 거 확인하셨으니까 요런 거예요. 쌤이 요런 것들을 분석해서 적중 강의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부하가 다 나왔습니다. 지난달 11월에 부허. 선생님이 오늘 가오야 나와서 그랬죠? 가오야 나오면 뭐 나와야 된다 여러분? 마, 웨이더 요런 거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듣기에도 나오고 우리 지금 독해에도 나오고 흥분하다,兴奋 이런 어휘들이 적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 강의의 중요성을 쌤이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휘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표현으로 학습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달 쓰기 제1부분에 뭐뭐할 가치가 있다, 不值得 뭐뭐할 가치가 없어. 뭐뭐할 가치가 있다, 值得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독해 나오던데요. 요런 거. 그래서 뭐뭐할 가치가 있다, 学上值得 4급 기본 어휘죠. 모르면 안 돼요. 요런 어휘들은.
기본어업이에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 담배를 피다, 초우엔 담배 피는 게 몸에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되다, 정웨이. 선생님 좀 정웨이는 이번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저의 꿈은요, 리샹. 선생님이 리샹 총평에서 해드렸잖아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리샹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他的理想是成为一名导游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웨이 나오면 이상적이다, 리샹과 많이 응용이 되더라까지 묶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지난달에 여러분 어순별 문제에 뭐 나왔었어요 여러분? 지지난달에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다. 지난달에는 쓰기 제2번을 라지 나왔고, 또 이번에 독해에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다, 비닐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리다, 把塑料袋扔到垃圾桶里,垃圾桶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3개월은 무조건 총평 강의 돌리고 반복적으로 외워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착륙하는 그림이 나오면 쌤이 항상 외우죠. 베이징 소두지청. 이번에 소두 나왔어요. 북경은 중국의 수도야. 소두 모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통문장으로 외웠을 때 어휘까지 외우고 문장의 활용도까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거예요. 자, 번거롭다, 마판, 형용사, 따뜻하다, 노안호. 여러분 이번에 듣기에 난따오 나왔는데, 난따오 건방진 부사거든요. 그래서 빈칸이 문장 제일 앞에 있을 수 있는 경우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접속사, 이 포우절은 쉼표 찍고 빈칸이 뒤에, 쉼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빈칸의 위치 한몫하거든요. 그래서 빈칸의 위치만 보더라도 이 두 개 문제 풀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설마, 난떠, 앞에 그런 가정이 없다면, 否则라는 접속사까지. 그래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접속사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런 어휘들이 다음 달에 쓰기 제1부분과 쓰기 제2부분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100%입니다. 자, 두 번째, 최근에 댓글에 어떤 분이 선생님 독해 다른 영역은 다 할 수 있겠는데 독해 제2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진짜 고민을 해서 글을 적어주신 학우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독해 제2부분은요. 쌤은 보니까 독해 제3부분을 평소에 많이 읽는 연습을 하면 중국 사람들이 문장을 만드는 느낌을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독해 제3부분을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만 푸시죠. 전체 공부를 할 때는 전체의 내용을, 흐름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원인은 앞에 넣네, 추상적인 내용은 앞에 넣네,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우리 해커스 교재나 아니면 실전 모의고사 문제에 보면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다방면으로 풀어보시고, 그 영역만 하지 마시고요. 뭐도 해라, 독해대 3부분, 아니면 듣기 스크랩 내용도 해화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모든 말하기에 논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될 때는요, 독해제 3부분의 지문을 많이 읽는, 평소에 많이 읽는 연습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다양하게 접속사의 호응 구조를 외워주시면 되겠고, 동작이 앞뒤의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일어난다와, 그리고 원인이 앞에 나오고 그 뒤에 결과가 나오고, 인후에 소이 없어도 중국 사람도 원인을 그냥 앞에 써요. 그리고 쌤 아까 말씀드렸던 추상적인 내용 앞에 놓고 구체적인 내용 뒤에 놓고, 이런 것들 많이 놓치세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지시대명사의 사용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를 풀 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3번은 쌤이 지난달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는데, 듣기에 이번에 휴대폰 결제가 나왔잖아요. 원래는 그 지문 독해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독해에 나온 지문들이 듣기에 나오고, 듣기에 나온 지문들이 독해에 나오므로, 그래서 우리 단문과 듣기 단문과 독해 제3부분은 같이 가셔야 돼요. 다양한 주제별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다양하게, 해커스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꼭 반드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준이 교재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 충분히 풀어내시면 실제 시험 보실 때는 200% 이상의 실력을 발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독해는요 40문항입니다. 40문항인데 시간이 몇 분이에요, 여러분? 40분이에요. 그래서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뭐죠, 여러분? 시간 배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보기 확인하고 전체 내용을 해석하기보다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쭉쭉쭉 읽어 내려가면서 빨리 술어 찾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서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하고는 거의 3주 동안 빨리 문제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 쓰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아까 그랬잖아요. 진짜 싫어요? 이 문제 맞아? 너무 쉽잖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내신 쌤이 과거 지금 2014년부터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12월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워요. 평달보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어려우면 어떡할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시험지를 딱 봤는데 와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는 평균이 없겠다. 이 규칙이 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번에 여러분 특이한 건 밭자 구문도 안 나왔어요. 빼이자 구문 너무 쉬워서 안 넣어놨어요. 거울이 형에 의해서 깨졌다, 다 포올라 요거 나왔어요. 그래서 밭자 구문 한 문항 나왔고 연동문 두 문항 나왔어. 특수문형이 세 문항 나왔고 동사 수럼은 형용사 수럼은 총 합쳐서 7문항 나왔는데 자 여러분 특이할 사항이 있어요. 선생님이 3대 동사 누가 있다 그랬죠? 이다 시 뭔가를 가지고 있다 요 어느 장소에 있다 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살다 시험 보다 시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세 문항이 나온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시험 보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시라는 동사에 관련해서 세 문제가 나오지? 근데 여러분 하나는 너무 기초적인 표현이야. 집주인의 휴대폰 번호가 몇 번이야? 이거는 자동발사 1단에서 선생님이 회화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房东的手机号码是多少? 말도 안 되는 예문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 그 10일 완성 쓰기에 딱 나왔어. 이 문장의 저자는 누굽니까? 那篇文章的作者是谁? 너무 쉬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쉽잖아. 거저먹는 문제인데? 그래서 실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세 문항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좀 조심스러워요. 쉽다라는 말을 좀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못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는 좀 해야 되겠어요. 그만큼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좀 못 보신 분들은 해커스 교재 한번 제대로 안 돌렸거나 제대로 문장 성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않았거나 맞아요, 쌤. 이거 총평 강의 들으면서 막 끄덕끄덕 거릴 거야, 지금. 아니면 어휘를 제대로 안 외웠거나 어휘만 조금만 됐어도 쌤 생각에는 꽤 괜찮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쓰기 제 1부분은 좀 많이 쉽게 나왔고요. 쌤이 2020년 시험 보고 제일 많이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쉬웠던 문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쓰기 제 2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쌤 이 단어가 뭔지 갑자기 시험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 좀 이따 응용하는 방법. 훌륭하다, 빵, 형용사고요. 자, 토론하다, 다울은 해커스 우리 합격 비책에 보시면 지금 그들이 업무 계획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他们正在讨论工作计划. 너무 쉬워. 그 다음에 오리곡이 나왔어요. 어떤 동사 써야 된다 여러분? 장을 쓰든 아니면 아까 독해에서 나왔던 맛이 좋다, 味道不错, 해. 자 여러분 요거는 선생님 총평을 몇 년 걸 본 분들은 매년마다 나온다라고 하고 쌤이 자동발사 1탄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이 단어를 무조건 기초에서부터 외우도록 시켜요. 무조건 나온다고. 선생님이 7년 동안 시험 보면서 무조건 나왔다고. 그래서 쿤 가지고 왔어요. 이번엔 좀 새로운 예문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거 가지고 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요 아이 별표. 여러분 소우는요. 쌤 배워본 적 있어요. 어디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해커스 교재 특기에 보면 아빠가 보내주신 생일 선물 잘 받았어요. 라고 해서 내가 직접 뭔가를 받을 때 소우다. 그래서 한 여자가 할머니한테 선물을 주는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소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선생님 지난달에 총평 확인하셨어요? 뭔가를 접수하다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지혜 소우 있었죠. 그거 대신에 이름제 동사 나왔어요. 근데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쓰기 제2부분에 처음 나왔던 제시어예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마지막 쓰기 서머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6대 문장 성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너무 쉬운 문제들은 좀 버리고 진짜 여러분께서 이 하나의 어휘 때문에 틀렸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요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是我的 나왔어요. 그러면 是이다. 我的 나오면 그 뒤에 누구 연결해 줘야 될까요? 명사 찾아주시면 되겠죠. 명사 뭐 있습니까? 자, 竟然.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문제에서는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문제에서는 竟然이 들어가서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竟然은 뭐죠? 독해 제2본 어순배열 할 때 메이샹따오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처럼 뜻밖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급어휘예요. 그래서 竟然만 없어도 어순배열 쉬웠을 텐데 쌤이 부사라 그랬죠? 당연히 부사니까 어디 앞에? 술 앞에 배치되시고요. 그 다음에 我的同事的收入 사급어휘입니다. 내 동료의 뭐죠? 수입이에요. 收入. 여러분 收入 대신에 듣기에는 바꿔서 나오는 어휘가 있다고 그랬죠. 收入는 수입이고 工资는 뭐예요, 여러분? 월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바꿔서 나와요. 자, 2倍 뭐죠? 2배. 명사죠. 그러면 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是. 그러면 뭐가? 수입이 2배이다. 그래서 我同事的收入是2倍. 누구의? 나의. 관용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是 앞에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부사. 그래서 쌤 봤을 때는 다른 것들은 다 알았을 텐데 竟然이라는 어휘 몰라서. 그래서 부사는 못 적어도 되지만 이런 부사들이 나왔을 때 품사가 부사이다는 최소한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제 동료의 수입이 뜻밖의 저의 2배입니다. 是 3개 나왔는데 그나마 좀 문제가 괜찮은 我同事的收入竟然是我的2倍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시에는요, 선생님이 2020년 상반기 총평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틀리는 예문으로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간시에 나오면 누구예요? 고맙다라는 의미로서 1인칭 주어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어떤 1인칭 주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린더 나왔으니까 그래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간시에는 일반 동사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나타낼 수 있는 심리 동사이기 때문에 누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해석하시죠? 근데 선생님은 뭐로 치고 들어가요? 품사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감사합니다. 十分感谢. 자, 뭐에 대해서요? 자, 여기에서 격려하다,鼓励, 지지하다, 支持. 그럼 여러분 뭘 감사하는데요? 격려와 지지. 여기서 뭘로 쓰였습니까?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였겠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간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뒤에 목적어 격려와 지지 그리고 관용어 마땅히 들어가야 될 자리에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당신의 격려와 지지에 정말 감사합니다. 十分感谢您的鼓励和支持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시험에는 다른 제시어가 굉장히 많이 바꿔서 나오겠죠. 당신의 도움에 감사합니다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시어 바꿔볼게요. 十分感谢您的帮助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 번은요. 2020년 상반기에는 요거보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닌더 당신의는 쉬워요. 그런데 당신이 나에 대한 지지와 격려 이 더와 함께 관용어로 쓰이는 형태가 괴사구로 나왔을 때 학생들이 요거 다 틀렸어요. 니인을 전부 다 주어 자리에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간시에는 1인칭 주어를 무조건 생략한다. 정말 감사해요. 十分感谢 당신의 지지와 격려를 您的鼓励和支持 아니면 난이도 좀 더 올리면 당신의 나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十分感谢您对我的支持和鼓励 이게 기출이에요. 이런 기출들이 복잡해서 나오기도 하고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쉽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출 자료로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쉽게 풀어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도 여러분 2020년의 새로운 출제 포인트인데요. 채용 요구. 원래는 여러분 채용하다 동사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채용 요구. 학생들이 여기서 다 틀려요.
실제 시험은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채용 요구, 招聘要求. 짱小姐 나왔습니다. 쌤 아까 독해에서 누가 나왔었죠? 부허 나왔네요. 이런 것들이 쓰기 제1부분에 나오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이번 2020년에는 부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었어요. 부합하지 않습니다. 不符合 무엇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허 나왔으니까 호응할 수 있는 목적어 넣어줘야 되겠죠. 요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있어요? 관용어 딱 들어가겠죠. 그럼 누가? 미스, 장이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회사의 채용 요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허라는 동사, 단순히 부허라는 이 동사에 관련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张小姐不符合公司的招聘要求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동사의 특징을 파악을 하세요. 자, 마지막. 아마 우리 오늘 시험에서 제일 좀 어려웠던 단어인데 뭐 듣기에서 워낙 여기에 관련된 어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는 풀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끝까지 고수하다, 坚持. 그쵸? 쌤, 제가 설령 이번 달에 합격을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중국어 공부하는 거 끝까지 고수할 거예요. 坚持学习汉语. 그래서 지엔츠는요,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이런 특징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我暑假 제가 여름방학에요. 一直 나왔어요. 一直 부사예요. 그럼 여러분, 부사인데 이 짜이가 있어요. 만약에 짜이가 우리 장소 명사가 있다면 전치사 구일 거예요. 그런데 짜이 뒤에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축약형이다? 정짜이의 축약형이다. 부사. 그래서 이렇게 부사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수로는 누구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까?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坚持. 뭘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는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피아노 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끝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수로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수로 잡아볼게요. 유지합니다. 坚持. 그 이하가 뭐예요, 여러분? 목적어. 목적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술목 구조로 이루어졌고 또 목적어가 또 작게 분석이 되면 술목 구조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런 거 안 따져도 돼. 그래서 피아노 치는 것을 배우다.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여름방학에 我暑假 계속하고 있어요. 이 줄자이가 부사니까 어디 앞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수로 앞에 들어갔겠죠. 이렇게 마땅히 들어가야 될 위치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我暑假一直在坚持学弹钢琴我暑假一直在坚持学弹钢琴 저는 여름방학 때 계속 피아노 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끝까지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坚持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특징만 잘 파악을 하세요. 1인칭 주어를 생략하고 우리 감사하다 쓸 수 있는 동사. 그리고 사급 어휘에 자주 출제될 수 있는 符合 그리고 지금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坚持 동사를 파악해 보신다면 문제를 어순배열 하실 때 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빨리 정확한 문장에 맞게끔 어순을 잡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연동문 2개 나왔거든요. 그거 들어갈게요. 你能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行李箱은 뭐죠, 여러분? 캐리어예요. 여행 짐이에요. 자, 빵 나왔어요. 뭐죠, 여러분? 나를 도와서. 누가 나를 도와서 딱 나오겠죠. 당신이 나를 도와서 마 나왔으니까 이거는 평서문 아니고 의문문일 것이고 여러분 이 단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름조 동사고 앞에 손수변이 있으니까 손으로 하는 동작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지만 이 시아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는 당연히 당신이 나를 도와서 두 번째 수로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빠는 뭐죠, 여러분? 옮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쌤이 듣기에서 종종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사하다 빤지야 할 때 알려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동사, 당신이 나를 도와서 옮겨주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여행용 캐리어를요. 你能帮我 여러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듣기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你能帮我라는 표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당신이 나를 도와서 여행용 캐리어를 좀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你能帮我搬一下行李箱吗?
你能帮我搬一下行李箱吗?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이름류 동사 나올 거니까 꼭 주의해서 좋은 문장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런 것들이 어순별 문제에 나왔고 우리 쓰기제 1부는 상당히 많이 쉬웠습니다. 자, 이 부분 응용하는 방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훌륭하다. 쌤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정답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저는 좋은 문장 하나 외워놔요. 자, 이번에 최근에 여러분 외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 뭐예요? 유창하다, 리우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모범 답안 드린 건 뭐예요? 그가 다 얘기해요. 수어 뭐 중국어라고 할까요? 한유. 아니면 영어라고 할까요? 그러면 한유 대신에 뭐 넣어주시면 돼요? 잉유. 그러면 정도 보고 들어갈게요. 말하는 정도가 동사 한번 반복하고 수어더 아주 유창합니다. 很流利. 그래서 어법은 중요하기는 해요.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정한 어법을 좀 외우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인강에 굉장히 많이 질문하거든요. 정도 보호가 일반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는 동사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정도 보호를 붙여준다. 허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형태이고 첫 번째 동사를 생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중국어든 영어든 아주 유창하게 잘한다. 他汉语说得很流利. 쌤 요런 기본적인 문장들을 많이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럼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단어만 딱 바꿀게요. 아이가 孩子 자전거를 탑니다. 동사 바꿉니다. 骑自行车 타는 정도가 骑的 아주 훌륭합니다. 真棒 멋지죠. 여러분들이 중국어 공부하시면서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중국어는 패턴으로 공부하시면 말하기 그리고 어순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잖아요. 단어만 딱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아이가 자전거 굉장히 훌륭하게 잘 타라고 하면 첫 번째 동사 딱 버려버리고 孩子骑自行车骑得真棒. 사실 그림에는요. 아빠가 아이가 자전거 타는 걸 막 뒤에서 보고 있어요. 아빠가 할 수 있는 말이죠. 내 아들이 자전거 너무 훌륭하게 잘 탄다 라고 했을 때 我儿子自行车骑得真棒. 만약에 여러분들은 진짜 어법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형태로 가고 싶어. 그럼 첫 번째 동사 쓰세요. 그래서 쌤이 지금 가르쳐 놓은 거예요. 孩子骑自行车骑得真棒. 很棒 해도 돼요. 非常棒 해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빵은 쩐으로 많이 호응을 해서 이런 거 넣어드렸습니다. 孩子骑自行车骑得真棒. 이런 식으로 넣어주셨으면 됐겠죠. 좀 아쉽죠. 선생님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아쉬워도 부분 점수 있으니까 충분히 좋은 점수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아까 쌤이 말씀드렸던 show가 있어요. 자, 어떤 선물을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내가 준비한 생일 선물 좀 받아주세요. 이런 건 진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중국 친구한테 선물을 준비했을 때 이런 표현들은 꼭 외워놨다가 활용해 보세요. 받아주세요. 请你收一下. 동사 뒤에 이시아 들어가 뭐뭐 한번 해봐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받아주세요. 请您收一下. 여러분 여기서 안 될 거예요. 자, 생일 선물 生日礼物. 어떤 생일 선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런 관용어를 여러분 스스로가 장문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我们为你准备的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我为你准备的 요 섹션은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래서 일단은 주술목 잡고 받아주세요. 请您收一下生日礼物. 근데 어떤 생일 선물요? 我们为你准备的. 여러분 为你准备的는 지난달 11월 총평에 있었던 거 보이시죠? 이거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거거든요. 这是为你准备的.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총평만 잘 보고 하셨어더라도 이런 거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아쉬워요. so 직접 받았을 수 있는 받다 동사입니다. 请您收一下我们为你准备的生日礼物. 까지 넣어드릴게요. show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동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선생님이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안 나온 해가 없다 그랬어요. 쿠언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는 모범 답안은 이거였어요. 내가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그가 어제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他昨天加班到很晚. 到는 여기서
개사구가 수러디에서 결과보호로 쓰여서 요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써야 돼요. 따오가 없으면 문장을 못 쓴다고 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어제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다昨天加班到很晚. 그래서 지금 너무 졸려요. 现在特别困. 이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모음 답안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는 여러분 어순별 문제 이런 게 나왔었어요. 아니면 듣게도 많이 나와요. 그가 요즘에 자주 야근을 해서 다最近经常加班. 여러분 이번 달에 독해수 나왔어요. 오늘도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책상에 뭔가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딸아이가 빠바 싱쿨러 아빠 수고하셨어요. 이 글이 적혀져 있었던 거죠. 너무나 감동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자주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가 요즘에 자주 야근을 해서 타最近经常加班. 그래서 어떻다고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듣게 진짜 많이 나와요. 졸린 정도가 现在困的 견딜 수 없게 되었다. 受不了了. 여러분 이거 바꿔볼까요? 한 사람이 막 외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당신 왜 눈물 흘려요? 아, 너무 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辣的受不了了. 이렇게. 그래서 비단 듣기는 듣기를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좋은 표현들을 외워놨다가 쓰기 제2부분에 쓰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쌤이랑 공부하셔서 위에 예문 써주셔도 되고요. 쌤이 좀 살짝 바꿔봤어요. 他最近经常加班. 그래서요. 现在困得受不了了. 괜찮죠. 이렇게 좋은 표현들 많이 외워놓으시면요. 당연히 4급 합격하실 수 있고요. 어디에도 도움이 된다. 회화, 말하기 실력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시험을 볼까? 버전 3가 나온다는데 시험을 볼까? 망설이는 학우님들 되게 많으신데요. 버전 3 언제 개편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요. 얼른 4급 열심히 준비하셔서 4급, 5급, 그리고 향후 6급까지 해커스에서 잘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4급을 잘 준비를 하셔야지만이 5급에 올라가면 밭자금은 똑같이 나옵니다. 빼익자금은 랑이라는 사역동사를 쓴 연동문, 문형 어수는 똑같으나 뭐만 어렵게 나온다? 어휘만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4급부터 이런 기초를 잘 다져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재 충분한 복습이 필요합니다. 개념을 서지 않고 문제만 푼다? 항상 틀리는 부분에서 틀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개념 공부하는 시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권으로 합격하기 개념은 쓰기 파트의 합격비 책 1번부터 13번까지 매일 1시간씩 공부해보세요. 몰라도 계속 들어봐. 그러면 합격비 책 1번부터 13번까지 하고 나면 쌤이 계속 반복해드리니까 어느샌가 개념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일 어휘 외우는데 1시간 투자하세요. 그래서 개념 잡는데 1시간, 어휘 외우는데 1시간, 그리고 문제 푸는데 2시간. 이런 식으로 자꾸만 시간들을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휘가 약한 학우님들께서는요. 같이 병행하면 너무 좋을 1200개 단어장이 있거든요. 마침 지금 해커스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얼른 들어가가지고 그거 신청하셔가지고 1200개 단어장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거 다 돼야 돼요. 그냥 워낙 선생님이 기출이 너무 자료가 좋아서 무턱대고 10일 완성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이 개념이 되어야지만 문제도 풀 수 있고 예문도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커스 합격하기, 한 권으로 합격하기 보시고 나서 마지막 시험 전에 써머리 쓰기 제1부분 100문제, 쓰기 제2부분 100문제, 연습 문제까지 거의 300문제 정도의 기출이 있어요. 그래서 10일 완성 HSK 4급 쓰기 실전 문제풀이 강의로 마지막 써머리 하시고 여기에 있는 예문들은 그냥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 예문들이 독해에 나옵니다. 이 예문들이 쓰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한 달에서 40일 정도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그리고 기초가 좀 약하다. 바로 4급으로 올라가기가 좀 안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무조건 기초 강의 우리 자동발사 1탄, 2탄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한 60일 안에 4급까지 선생님이 시켜 드릴 거니까 5세만 믿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요. 얼른 빨리 시험 신청하십시오. 신청하고 나면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좀 받긴 하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월 9일 오늘은 쌤이 IBT 시험을 봤지만 원래 선생님이 해커스에서 시험을 봅니다. PBT로 진행할 거고 그래서 쌤이랑 좀 안정감 가지고 같이 시험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HSK 시험센터에서 응시해 주시면 해커스 고사장에서 쌤이랑 같이 수업하는 것처럼 우리 시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종종 댓글에 선생님 덕분에 합격을 했고요. 4급 잘 준비했고 기초도 잘 뗐습니다. 그런 댓글 보면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다양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글들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글 보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새해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공부 방법으로 진짜 해커스 중국어 1위인 만큼 1위인 가치를 가지고 선생님도 최선을 다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딱 믿고 선생님이 하라는 공부 방법대로 외우라고 하는 것들만 잘 외워주셔서 단기간에 해커스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2월 6일 총평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잘 견뎌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기대하며 오늘 총평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요.